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202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선택 과목 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먼저 풀어볼게요. 23번입니다. 23번은 이제 중복조합 계산 문제죠. 자, 3H5를 물어봤으니까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C5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거는 7C5인데 이건 7C2랑 같죠. 따라서 7 곱하기 6을 2로 나눈 것이므로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 24번은 이제 중복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을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순열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각 연필을 사람 A, B, C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한 연필당 3가지 경우의 수겠죠. 그래서 3을 연필의 개수만큼 총 4번 곱하는 거니까 답은 81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갓순열이라고 적을게요. 자,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수의 합이 4가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양 끝에 어떤 카드가 들어가는지를 케이스 나눠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이랑 3이 양 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1, 3일 수도 있지만 3, 1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곱하기 2를 먼저 해주고요. 1, 3 하나씩을 뺐으므로 1은 2개, 2는 2개, 3이 하나가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총 5개 중에서 같은 게 2개,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4분의 120이니까 2 곱하기 30이죠? 60이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2가 양 끝에 들어가는 경우겠죠. 이거는 1이 3개가 남고 3이 2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5팩을 3개에 2개씩 똑같으니까 120을 12로 나눠줘서 10이겠네요. 더하면 70입니다. 자, 26번입니다. 26번도 역시 이제 중복조합 문제죠. 방정식으로 표현된 중복조합 문제인데 이제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뒤에다가 사실 일일이 다 넣어봐도 괜찮은데 제일 쉬운 거는 D-1이 음수일 때와 D-1이 0 이상일 때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D-1이 1보다 작다는 건 D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에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3H3이 되겠죠. 자, 5C3이니까 10입니다. 자, 두 번째. D-1이 0 이상이면 절대값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A, B, C, D의 합이 5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D는 1 이상이니까 4H5라고 하시면 안 되고 4H4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이건 7C4니까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10이랑 35를 더해주면 45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은 이제 중복수 순열을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보자마자 이제 중복 순열이라는 걸 알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하고요. 부분 집합의 상황에서는 이제 중복 순열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좀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A랑 B가 있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를 보시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요. 나를 보시면 역시나 A 교집합 B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서 교집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나를 보시면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0이라는 건 지금 전체 집합이 양수랑 음수로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칭 쌍이 항상 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교집합 B에 1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마이너스 1도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혹시 이제 양수들을 더해서 이제 음수 큰 걸 하나를 만들 수 있냐 이건데 지금 1이랑 2를 더해도 4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무조건 더해서 0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칭 쌍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선 N, A 교집합 B는 항상 쌍으로 나오니까 짝수입니다. 짝수니까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N, A 교집합 B가 2인 경우죠. 자, 두 개라면 무조건 대칭 쌍으로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가 이제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4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곱하기 3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제 하나로 고정을 하면 교집합은 마이너스 1이랑 1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이 4를 이제 이 그림에다가 대입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교집합에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남은 자리가 여기 A차 B, 그 다음에 B차 A랑 마지막 6건 이 세 가지 여집합이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에만 넣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영역에 배치하는 건 중복순열이죠. 그래서 이 한 원소당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니까 3의 4제곱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243이 되겠고요. 같은 논리로 계속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NA 교집합 B가 4인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두 개를 뽑는 거죠. 사실 여기 위에서 나와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합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는 뭐 다 집합은 안 적습니다. 그래서 3C2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미 4개를 써버렸으니까 남은 건 2개만 남아요. 따라서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7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NA 교집합 B가 6이라면 사실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주시면 27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은 이제 그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요. 물론 여기서 어떤 걸 쓰냐가 중요하죠. 뭐 중복순열을 쓰냐, 아니면 뭐 중복조합을 쓰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지금 치역이 1, 2, 4로 그 제한이 되어 있고요. 함수값이 1이 되는 x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은 이제 함수값이 2 나오는 x값이 3개라는 뜻이죠. 세 가지가 2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다 그런 표현이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지금 x일 때, x 플러스 1일 때, x 플러스 1일 때니까 연소간 세 함수값인데 앞에 두 개의 합이 뒤에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함수의 값을 쭉 나열한다고 치면 f1부터 이렇게 F9까지죠. 이렇게 나열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에서 이제 2은 3개, 1, 1, 1, 2는 2개, 4는 4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1, 2, 4, 9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랑 같게 만들 수가 있죠. 항상 이 확률과 통계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구하기 쉬운 그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재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1, 3개, 2, 2개, 4, 4개를 나열하는 문제인 거 알았으니까 이 함수의 개수는 갓순열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앞에 거 두 개가 두 개의 합이 뒤에 게 나와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이제 1, 1, 2가 나오거나 또 2, 2, 4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케이스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1, 2, 2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블럭이랑 1 하나, 2 하나, 4 4개가 남아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9개를 나열하는 문제였는데 3개를 한 블럭으로 묶다 보니까 블럭을 포함해서 총 6개를 나열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6개, 총 7개죠? 7개를 나열하는 것 중에서 4가 4개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니까 210까지죠? 두 번째. 역시나 2, 2, 4 블록도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럼 나 조건에 어긋나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1, 3개와 4, 이렇게 3개가 남겠네요. 따라서 7개 중에서 3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140개가 되고요. 중요한 게 항상 포함배제 원리. 그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겠죠. 빼줘야겠죠? 중복에서 세버린 거니까요. 따라서 1, 1, 2와 2, 2, 4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지금 2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한 번에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1, 1, 2, 2, 4 이런 식으로 두 블럭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큰 블럭을 완성하는 경우 말고는 없겠죠. 1이 하나, 4가 4개 남아요. 그래서 5개인데 4가 3개 남으니까 4가 3개 있으니까 5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20개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10 플러스 140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답은 33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이게 답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여사건을 지금 구한 거죠. 나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제 나의 여사건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같은 상황을 지금 뺀 거잖아요. 전체는 9팩을 3팩, 2팩, 4팩으로 나누는 거에서 330을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4, 3, 2 해주고 4팩이 있으니까 여기는 바로 이렇게 약분을 해줄게요. 6 곱하기 2죠. 따라서 6, 6. 4가 약분되면 63 곱하기 20이라서요. 1260인가요? 따라서 남은 거는 93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은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순열 문제죠. 자, 지금 홀수 13579가 하나씩 있는 5개의 흰색 접시가 있고요. 짝수 2, 4, 6, 8, 10이 적혀있는 검은색 접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원탁에 나열하는 건데 일단 흰색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요. 서로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의 그 메커니즘은 이웃해도 되는 거, 즉 검은색 접시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건데요. 뭐 5개씩 똑같으니까 서로 교차로 뭐 흰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이웃한 2개 적혀있는 수의 곱은 70 이하예요. 일단 70 이하인 게 맞냐 70 초과인 게 맞냐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70 초과인 게 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적냐를 생각해보면 70 초과인 게 더 적겠죠. 70 초과가 나오는 경우는 참고로 지금 서로 이웃한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흰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흰색은 검정색끼리만 이웃할 수 있어요. 짝수끼리 홀수끼리는 이웃할 수 없고 짝홀만 이웃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곱이 70 초과가 되는 경우는 9 곱하기 10 그 다음에
8 곱하기 9 밖에 없겠죠? 7 곱하기 10은 70이라서 70 이하에 포함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9, 8, 10은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자, 일단 흰색을 먼저 나열을 해보면 5개를 이제 원탁에 나열을 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어요. 자, 이제 뭐 하나 고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1, 3, 5, 7, 9가 들어간다고 하면,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항상 9랑 뭐가 겹치냐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9는 보다시피 8이랑 10과 이웃할 수 없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고, 사실 8, 10은 무조건 9와 이웃하는, 여기와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나머지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되죠. 그래서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8,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짝수 나머지 3개 남았으니까 3개를 나머지 자리에 앉혀주면 3팩토리얼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24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36이라서 답은 864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30번. 마이너스 1이 6개, 1이 6개인 카드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문제인 건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서로 이웃하는 거죠? 그냥 서로 이웃하는 그 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웃한 카드 숫자의 곱이죠. 그걸 다 더했더니 3이 나온대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웃한 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들을 다 더하면 이제 3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카드가 두 종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이웃한 것끼리의 조합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1, 1이 반복되거나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건 당연히 이웃하는 거의 곱이 1이겠고요. 바뀌는 경우 1인데 뒤에 건 마이너스 1이고요. 앞에 건 마이너스 1인데 뒤에 게 1이면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대로 계속 같은 것이 나오냐 아니면 이제 바뀌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다 더해서 3이라는 거는 1이랑 지금 곱이 1이랑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돼요. 11번이 반복될 건데 다 더해서 3이 나온다? 그대로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바뀐다의 개수를 11-x라고 해야겠죠? 카드가 12개니까 이 사이사이는 11개일 거 아니에요? 11-x 개라고 하면 1이 x개라서 x 마이너스 1이 11-x개라서 이렇게 해주면 2x-11인데요. 이게 3이 돼야 되므로 x는 7이겠죠. 그래서 1이 7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4개가 나와야 다 더해서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뀌는 경우가 4번이라는 거겠죠. 4번 바뀐다. 자, 이제 이거는 역시나 중복조합 문제인데요. 뭐 기출에 자주 등장했던 소재라서 좀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 중복조합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복조합 정의에서 이제 그 칸막이 이제 모델을 쓰잖아요. 그래서 칸막이 모델을 사용을 해줄게요. 자, 4번 바뀐다는 건 칸막이를 4번을 쳐서 영역이 총 5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1이 적당히 반복되다가 마이너스 1로 바뀌다가 1이 반복되다가 마이너스 1로 바뀌다가 다시 1로 바뀌어야 총 4번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그 칸막이를 통해서 이 사이사이에 몇 개씩 들어가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시작이 1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2를 곱해주고 시작할게요.
앞에 1이 들어가는 경우나 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나 경우의 수는 다를 게 없겠죠. 둘 다 6개, 6개씩이니까요. 자, 이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1이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6개의 카드를 3개의 영역에 넣는 문제라서 이게 중복조합인 거예요. 공 6개를 상자 3개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고요. 참고로 이제 상자는 비어있으면 안 되겠죠.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1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 이건 1이 들어간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개의 상자에 6개를 담는 건데 그 중에 이미 1개씩을 다 넣어놔야 되므로 1은 3개만 남는 거죠. 따라서 3H3이고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2개의 상자에 넣는 것이므로 2H4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5C3 곱하기 5C4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10이라서 답은 100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2026학년도 고3 모의고사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선택 과목 미적분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23번입니다. 23번은 이제 수열의 극한 계산 문제죠. 자,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최고차항 기수 B를 따지면 되겠어요. 4분의 12니까 답은 3입니다. 자, 24번. 역시 이것도 수열의 극한, 그 성질에 대한 문제죠. 자, 물어보는 게 리미트 AN, BN이기 때문에 적당히 좀 변형을 해서 AN, BN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에 일단 3n 플러스 2에 n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bn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곱해주시고 나중에 맞추면 됩니다. 자, 3n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으므로 분모에 3n 플러스 2 넣어주고요. 분모에 n이 있으니까 분자에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다 이렇게 수렴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다 이제 극한을 분배할 수 있잖아요. 앞에 건 6이고 가운데 건 2, 맨 끝에 거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4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수열의 극한이죠. 자, 시그마를 줬으니까 시그마를 SN이라고 생각을 하면 SN에서 SN-1을 빼주면 AN이 나온다는 사실. 항상 n이 2 이상임을 적어주세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자, SN에서 SN-1을 빼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A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에 대입해주면, 그러니까 뭐 계산 문제예요. 루트 n AN은, 자, 아까 구해놓은 AN에다가 루트 n을 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이거 구하려면 유리화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의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분자는 n이고요. 분모는 최고차항 기수만 따로 보면 n 플러스 n만 남겠죠? 따라서 2분의 1입니다. 자, 26번. 26번부터는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어서 기출에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반사적으로 이제 A가 뭐 1보다 크냐 아니면 A가 뭐 1이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실 텐데 사실 자연수 A를 물어보고 있기도 하고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그
지수꼴이잖아요. 밑이 a 제곱이랑 2a라서 이 밑끼리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원래 절대값 씌워서 비교하는데 자연수 a니까 그냥 밑끼리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잡아줘야 돼요. a 제곱이랑 2a가 같을 때가 경계고 a가 2가 경계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a가 2보다 크다는 건 a 제곱이 2a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자, 이 극한을 이것도 a에 대한 함수죠. fa라고 생각을 한다면 fa는 자, a 제곱이 미친 거에 기수 b가 되겠죠. 5가 되고요. 자, 이게 지금 a 플러스 1인 걸 찾는 건데 a가 4겠죠? 자,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케이스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4는 2보다 크니까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때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a가 2면 a 제곱이랑 2a랑 같은 거니까 이때 fa는 이거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수 b로 1 플러스 1분의 5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2a는 4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2분의 9가 사실 a 플러스 1인 a는 이제 2분의 7인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자, 마지막 세 번째, a가 2보다 작은 건데 사실 이거는 뭐 1밖에 없으니까 1을 대입을 해도 되고 좀 일반화를 위해서 a가 2보다 작다면 a 제곱이 2a보다 그러니까 2a가 이제 a 제곱보다 큰 거니까요. 여기서 최고차항 기수 b를 따지면 되겠죠. 따라서 fa는 2a가 되고요. a 플러스 1이랑 같은 a를 찾는 거는 a가 1이니까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모든 a의 합은 4랑 2를 더해서 5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은 그 극한의 태소관계 문제죠. 근데 사실 이걸 처음부터 알 수는 없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긴 해요. 일단 이 박스를 만족하는 뭐 AN을 구해야겠죠. 사실 이건 고1 문제인데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N인 직선이 뭐 이러한 원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고1 때 했던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원이랑 직선이 만난다는 건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D가 이 반지름 R보다 더 작다는 걸 뜻해요. 자,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였죠. 두 교점이라고 적을게요. 따라서 T랑 R만 구하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AN이면서 원점을 지난 직선 이거고요. 자, 원의 중심이 2n-1,0이고요. 반지름이 n이기 때문에 자, D는 2n-1an에다가 an 제곱 플러스 1이죠. 점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거예요. 이게 n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an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an은 이렇게. 지금 분모도 an이군요. 정리를 해야겠죠. 양변을 제곱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 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자,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계산이 약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곱을 안 했네요. 자,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고요. an의 제곱에 대한 그런 부등식을 얻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일단 킵을 해두고 좀 눈치를 채셨죠? 그 부등호가 두 개 나오는 부등식이 바로
극한의 대소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아래쪽 식도 있다 보니까. 자, 아래쪽도 비슷하죠? 자, 기울기가 AN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2n 플러스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원이랑은 만나지 않는데요. 자, 원이랑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는 걸 뜻하죠. 이거는 교점이 없죠. 그래서 d를 구해주면 2n 플러스 1 an을 an 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지름 n 플러스 1보다 더 큰 거죠, 이렇게. 같은 논리로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제곱 전개를 해준 다음에 an 제곱 플러스 1을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그냥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따라서 an의 제곱은 이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3 마이너스 an 제곱분의 1이니까 이 원하는 꼴을 더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an의 제곱분의 1은 자, 역수니까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역수보다는 큰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의 역수보다는 작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3 마이너스 an 제곱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다가 n을 곱해서 자, 이렇게 n을 곱해서 리미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한쪽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다 똑같이 나올 테니까. 이거 하나 정리해보면 자, n 곱하기 자, 이렇게 나오는데 분자가 4n으로 나오네요. 따라서 이제 무한대로 보냈을 때 4가 되겠죠? 같은 논리로 이 친구도 4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가운데 것도 극한값이 4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인 거예요.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고 작년 3모 28번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죠. 자, 26번이랑 비슷한데요. 지금 이렇게 등비수열 극한으로 정의된 극한이 지금 fx랑 5랑 둘 다 이제 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끼리.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hx는 자, 절대값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절대값 fx와 5랑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fx가 5보다 클 때, 절대값 fx가 5일 때, 절대값 fx가 5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hx를 구해주면 되고요.
아까도 해봤으니까 뭐 바로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fx가 5보다 크면 여기가 최고차항이기 때문에 이거의 최고차항 기수의 b, 즉 fx고요. 두 번째, 절대값 fx가 5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각 기수만 봐주면 됩니다. 이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fx 플러스 gx. 그 다음에 분모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5가 fx의 절대값보다 더 크면 5의 2n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기수는 gx가 남겠죠? 자,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x의 좀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fx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도함수를 구해서 fx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2분의 3x로 묶어주면 x-2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0,5, 여기가 이제 2가 되죠. 이게 5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했으니까 여기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비율 관계를 써주면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일 때가 중요한데 fx가 마이너스 5인 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좀 따로 계산을 좀 적어볼게요. 자, 이 fx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항시키고 이제 양변을 2를 곱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리집법을 써야겠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딱 되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인데 여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만 딱 한 이 정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절대값 fx가 5보다 크다는 건 5보다 크다, 3보다 오른쪽이에요. x가 3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죠?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그 다음 fx가 5거나 마이너스 5면 이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2거나 0도 있습니다. 0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나오고요. 반대로 절대값 fx가 5보다 작다는 건 이제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겠죠. 단 x가 0이면 안 돼요. 0이면 아까 접해서 fx가 5였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hx를 다 구했네요. 그래서 hx를 그리는 거까지가 이제 스텝 1이에요. 그래서 hx를 구간별로 다 표현해주고 그리는 것까지.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거나 3보다 오른쪽이면 그냥 fx, 우리 아까 그려놨던 거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려보면 자,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고요. 3보다 또 오른쪽은 3, 5를 지나겠죠? 자,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면 gx가 되는데요. gx는 지금 보다시피 x가 0 이상이면 5인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그냥 5인 상수함수고 0 왼쪽은 이제 이거거든요. 2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니까 대충 그냥 0,5를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야겠죠?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 g-2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요. 뭐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미지수가 지금 P랑 Q가 두 개니까 P, Q를 둘 다 구하려면 조건 하나가 더 나와야겠죠. 조건 하나가 이제 이거겠죠? 자, 이런 직선이 지금 여기 그려놓은 hx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4라는 건 지금 4개라는 거예요. 4개. 4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7개라고 나와 있죠. 어떤 상황일 때 4개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고로 지금 이 직선은 지금 0,5를 지납니다. 0,5를 여기거든요. 0,5를 지나면서 교점이 4개이려면 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교점이 이제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위에서도 이제 여기가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만나겠죠? 자, 이렇게 4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항상 경계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경계는 여기 점을 지나가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까 이 그림처럼 2개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게 첫 번째 경계고요. 두 번째, 또 너무 또 이렇게 돼버리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접할 때 이게 두 번째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 적어줄게요. 자, 이거는 y는 gx와 접할 때 0,5에서의 접선이죠. 따라서 기울기는 G'5가 되는 거예요. G'5는 여기 2분의 Q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 경계는 이제 마이너스 2,5랑 0,5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돼요. 따라서 기울기가 5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이 경계를 찾았으니까 이 경계를 만족하는 그런 그 K 개수가 나오는 상황을 찾는 거고요. 자, 기울기가 K-2n 제곱분의 1 꼴인데 지금 상황이 리미트가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 사실상 이거는 그냥 K-예요. K보다 약간 작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 친구가 기울기가 5인 거랑 기울기가 2분의 Q인 거 사이에 있어야겠죠? 자, K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적어줘야 돼요. 이게 K-라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K가 5면 안 돼요. 왜냐면 5-는 5보다 크지 않잖아요. 6부터 가능하고요. 6부터 지금 7개를 세는 거기 때문에 12까지죠. 따라서 6부터 12까지를 이 2분의 Q가 포함을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자, 2분의 Q는 일단 12까지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12여도 K가 K-라서 12-는 포함을 하잖아요. 근데 13이면 안 되겠죠? 13도 포함돼 버리니까. 따라서 Q는 26부터 24죠. 24 이상 26 미만이라 사실 Q는 24, 25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구해놓은 이 첫 번째 그 조건을 써주면 G-2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P-Q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Q는 2P 플러스 10이에요. 자, 이거 짝수입니다. 뭐 Q가 24일 때랑 25일 때 다 대입해봤으면 이제 홀수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짝수니까 24만 됩니다. Q가 24고 그때 P는 여기다 다 대입해주면 P는
7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H4는 자, 여기 위에 있네요. x가 3보다 큰 거니까 fx로 나와요. f4가 되고요. f4는 2분의 1, 64.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32 마이너스 24 플러스 5라서요. 13이죠. 그래서 PQH4를 다 더해주면 7 플러스 24 플러스 13이라서요. 다 더하면 44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이제 수열의 극한 문제인데 사실 극한은 약간 좀 덤 같은 거고 결국에는 그림 도형 문제죠. 자, AC가 4n 플러스 2 이고 BC도 4n 플러스 2예요. 즉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리고 A, B의 중점을 P라고 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중선은 자, 이렇게 중선은 동시에 수선이죠. 수선. 지금 CP가 루트 15n 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니까 자, 첫 번째 삼각형 BPC에서 지금 직각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자, BP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BC의 제곱 마이너스 PC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요. 계산을 해주시면 4n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자, 이걸 빼는 거죠. 자, 이거 n입니다. BP가 n이에요, n. 자, 두 번째. 자, 지금 각이 같다고 나와 있는데요. CAB 이 각이랑 PQR 이 각이 같다. 자, 여기는 지금 Q가 중점이라서 중점이라 지금 여기 두 개는 평행해요. 여기랑 여기도 동역으로 갔죠. 자, 이제 여기랑 여기 억각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도 평행할 거다. 그래서 사각형 ARQP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R도 중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다 구할 거 해놨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게 지금 DR이죠. 대충 한번 X라고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DR 대 DC가 1대2라고 했으니까 DC는 EX가 되겠고요. 자, X랑 EX들을 둘 다 포함하는 그런 삼각형을 하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면 여기 삼각형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좀 이거 전에 했던 건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R도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2n이었잖아요. 여기는 n이겠죠. 여기는 2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세 변의 길이를 다 표현을 했어요. 자, 각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뭔가 세타에 대한 정보가 특히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으면 이 삼각형 Q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줄 수가 있겠죠. 일단 적어볼게요. 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나오죠. n 플러스 x의 제곱 자, 2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사인 세타는 다른 데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게 평행사변형 AP랑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가 돼요. 따라서 이 세타를 포함하는 다른 또 삼각형을 생각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코사인 찾는 거니까 이왕이면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삼각형 BCP에서 아까 BPC라고 했네요. BPC에서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는 BC분의 PB이기 때문에요. 4n 플러스 2분의 이제 n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랑 이 코사인이랑 이 코사인이 같다라고 해주면 이제 x에 대한 식이 나오고요. x가 이제 dr이니까 또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주면 자, 2nx 플러스 n제곱 뭐 일단 다 전개를 해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되고요. 조금 정리할 건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여기 4n 플러스 2분의 n이 같은 거니까요. 자,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 이어서 해주면 자, 이 2도 약분이 되겠네요. n제곱 nx가 되고요. 아무래도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좀 x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주면 다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나와서요. 인수분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해 공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dr이 지금 x인 건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x는 양수니까 이제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까요? 이거 48n 제곱 플러스 49n인가요?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dr에서 3분의 4n을 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4n을 빼주면 사실 3분의 4n은 그 6분의 8n이니까 여기서 8n을 빼주면 마이너스 7n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유리화 해주면 분자분모에 루트 플러스 7n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합차니까 마이너스 49n. 잠시만요. 이게 나면 안 되는데. 어디 틀린 것 같죠? 죄송해요. 여기를 틀렸네요. 이거 n제곱이죠? 그래서 여기가 49n 제곱이고 이게 48이겠네요. 자, 이렇게 맞습니다. 48n 플러스 12가 맞아요. 자, 역시 유리화 해주면 마 49n 제곱
자, 이제 분모는 7n 플러스 루트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최고차항 기수 b를 해주면 이제 뭐 n분의 n이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7 플러스 루트 49, 7이죠? 7 플러스 7 분의 4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8 해주면 14분의 8이고요. 7분의 4가 되겠네요. 7분의 4가 지금 P 플러스 Q 꼴이니까, P분의 Q 꼴이니까, P 플러스 Q는 11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30번은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역대 기출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비가 그 1일 때를 따로 보는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공비가 1일 때가 중요하다는 거를 미리 좀 공부를 해놓은 학생이 아니라면 딱 보자마자 좀 바로 캐치하기는 뭐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극한, 두 등비수열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극한이 존재하면서도 그 둘이 같다라고 했죠. 아래를 보면. 자, 극한이란, 그러니까 보통 등비수열의 극한은 얼마로 수렴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극한 값이란,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 값에 대해서요. 자, 0으로 수렴하거나, 자, 이제 이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경우에요. 자, 두 번째는 극한 값이 첫 번째 항으로 수렴하거나, 자, 첫째 항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경우냐? 특수한 경우죠. 공비가 1인 경우죠. 보통 그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1인 경우는 너무 특수한 그 상수 수열이다 보니까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공비가 1인 경우를 많이 놓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 이 두 극한은 전부 다 0으로 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비, 즉 A 플러스 B와, 자, 여기에서 공비 절대값이죠. 절대값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을 K로 나누는 거, 이 두 공비가 모두 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그 A, B의 순서쌍이 19개가 나오는 K값을 찾는 거예요. 일단 A, B가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 두 정수 A, B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더하는 것도 정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이려면 0밖에 없어요. 0. 근데 A 플러스 B가 0이라면 이게 0이 되니까, 자, 절대값 안에 K분의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죠. 자, 이거 정리해보면 K가 20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0보다 큰 거예요. 또는 아니죠. 이거 AND죠. 사실 이걸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K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를 만족하는 건 이렇게 없다 라고 하면 안 되시고,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첫째 항이 0인 거 생각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수상하게 이렇게 첫 번째 항으로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걸 신경 써줬어야 돼요. 그래서 극한 값이 0으로 간다는 건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도 있지만 꼭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지 않더라도 극한 값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항이 0일 때입니다. 첫째 항이 0이면 사실 공비가 어떤 값을 가지던지 항상 다 0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는 절대값 a가 0인 거를 생각해 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고요. a가 0이라면 이 파란색에 대입을 해주면 자, 2b-20을 k로 나눈 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k가 주인공이니까 좀 k로 표현을 해주고 싶네요. 지금 k가 주인공이 아니죠? 일단 순서쌍을 먼저 찾는 거니까 그 b로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k 값에 따라서 이제 b의 개수가 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뭐 k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이 개수에 대한 그 일반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킵 해놓을게요. 왜냐면 아직 두 번째를 안 했으니까 혹시 두 번째에서 딱 개수가 이제 뭐 정해져서 나온다면 19개에서 빼면 되겠죠.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를 더해서 19개가 나온다는 말이니까요. 자, 두 번째. 공비가 1이면 뭐 아주 간단하죠. a 플러스 b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절대값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을 k로 나누는 것도 1이고요. 단, 이거는 첫째 항 수렴한 것도 지금 같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절대값 a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값 a가 1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은 1로 수렴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해볼게요. 일단 a 플러스 b가 1이니까 여기가 2란 말이에요. 그래서 k분의 18이 1이니까 일단 k가 18이에요. 자, k가 18일 때 a, b 순서쌍이 나오는 건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2겠고요. a가 1이면 b는 0이겠죠? 두 개가 나오네요. 즉 k가 18일 때 순서쌍 a, b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까요? k가 18이면 여기서는 몇 개만 나오면 되는 거냐면 17개만 나오면 돼요. 그래야 두 개 더해서 총 19개가 되겠죠? 자, k가 18이 아니라면 여기서 19개가 다 나와야겠죠? 이렇게 따로 나누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에는 b가 17개가 나오려면 지금 10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이죠? 그래서 10을 가운데에 두고 17개 즉 8개, 8개, 1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서 17까지 가 아니라 18까지죠. 그 8개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까지로 이렇게 이거 다 하면 17개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뭐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마지막 18을 포함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 플러스 2분의 k가 이제 18을 포함해야 되니까 18보단 크고 19 이하가 돼야겠죠? 18을 포함하려면 19보다 커져버리면 이제 19도 포함을 하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를 계산해주면 16부터 18 사이니까 다행히 k가 18일 때 이 조건도 만족하네요. k가 18일 때 답입니다. 뭐 대입을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화 하려고 바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어차피 아래 건 일반화 해야 돼요.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19개가 나오려면 아까에서 하나씩만 더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1부터 19까지 따라서 이 마지막 10 플러스 2분의 k라는 값이 19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19부터
20 이하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는 18보다 크고요. 20 이하다. 따라서 K는 19, 20. 그 다음에 아까 했던 18.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하면 5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선택과목 미적분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202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선택과목 기하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은 이제 포물선에서 그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인 거죠. 자, 준선은 초점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지금 초점이 4로 나누면 5,0이니까 준선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5, 1번입니다. 자, 24번. 24번은 타원에서의 이제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 자, 단축 길이 물어봤는데 단축 길이란 여기 a제곱에서 나오는 거겠죠. 따라서 2a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가 3이에요. 초점 사이 거리 물어봤는데 자, c는 25에서 a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4겠죠? 두 초점 사이 거리 물어봤으니까 EC를 구하라는 거고, 자, 답은 8입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도 쌍곡선 공식 물어보는 거고요. 자, 점근선 방정식 물어봤는데,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란 루트 오브 5a 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2를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2분의 1이 돼야겠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다른 하나는 2분의 1x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4a 제곱 플러스 1이 5a 제곱 따라서 a 제곱은 4가 되겠죠. a는 2예요. 자, 주축 길이 물어봤는데 주축은 이제 뒤가 1이면 여기 x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2 루트 5a 제곱이 되겠고요. 계산해주면 4 루트 5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 26번부터는 이제 포물선으로 좀 그려서 푸는 문제? 그래서 이런 건 그려보면 좋겠죠. 자, 초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4인. 자, 이런 직선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P이고요. 준선을 잡아줘야겠죠? P,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자, 뭐 당연히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야 되지만 이미 문제에서도 점 P와 포물선의 준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20이에요. 여기도 20이죠? 자,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X축의 수선의 발 내려주면 자, 3대 4대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길이들은 이제 12, 16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20에서 12를 뺀 게 여기 길이 2p인 거니까 2p는 8이고요. 따라서 p는 4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타원의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죠. 타원.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장축이 4니까 4 마이너스 4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을 잡아주면 여기가 P, 여기 아래를 Q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FP 대 FQ가 1대2라고 했기 때문에 뭐 K, EK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케죠? 이렇게. 그 다음에, F 프라임 P랑 이것도 역시나, 3L, 2L,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각각 지금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정의 있는 거 보이시죠? K 플러스 3L을 2K 플러스 2L과 같고요. 이게 바로 장축의 길이 8이겠죠? 따라서 K랑 L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K는 2고, L도 2겠죠. 자, 문제에서 C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C가 포함된, 지금 이거죠, 이거. 여기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거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4고요. 여기도 4예요. 따라서 좀, 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지금, 세타를 포함한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죠. 자, 첫 번째. F 프라임 Q F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요. 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서 바로 그냥, F 프라임 F로 가보겠습니다. 이거의 제곱은 나머지 길이 4랑 4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다시 이거 큰 삼각형. 자, 이것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서 FQP죠? 여기서 코사인을 써주면 이렇게 좀 따로 그려볼게요. FQP 이렇게 지금 3L이었으니까 6이라는 거 이게 세타죠? 여기는 4였어요. 자, 이건 이제 수선해봐 내려가지고 해줄 수가 있죠. 굳이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라는 거. 따라서 위에 식에 대입해주면 32 마이너스 32 3분의 32 3분의 64고요. 따라서 F 프라임 F는 루트 3분의 8이라는 거. 자, 이게 EC니까 C는 루트 3분의 4고요. 3분의 4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답은 5번입니다. 28번입니다. 28번은 쌍곡선 정의 물어보는 문제예요. 원이랑 같이 나오긴 했네요. 이 그림 해설을 봐야겠죠? 자, 이렇게 그림에 다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 조건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어찌됐건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조건이 더 있죠. 원 C가 X축에서 F랑 접한대요. 이렇게 내리면 수직이고요. 이것도 반지름입니다. 자, PQ랑 FQ를 더해서 1이 된다고 했으니까 FQ는 1-R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쌍곡선 정의를 써야겠죠? 두 개가 눈에 보이네요. 첫 번째는 여기 P랑 각 초점까지의 거리를 보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그 주축의 길이인 건데 이미 R이 있으므로 두 개의 차이인 여기 길이가 2A가 되겠죠. 지금 주축의 길이를 2A라고 해볼게요. 자, 두 번째. Q도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역시나 여기랑 여기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계산으로 방정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1-A가 더 커 보이니까 1-A에서 2A를 빼면 역시나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가 나오고요. R은 1-4A라는 거 일단 킵 해놓을게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R에 대한 식이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미지수가 A랑 R 두 개니까 조건도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아까처럼 여기를 세타라고 한 다음에 각각 다른 두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같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 PQF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요. 자, 이 코사인 세타는 R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제곱 이런 식으로 코사인 세타를 R에 대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전체 삼각형, 이 큰 거, 이 직각 삼각형 보이시죠? 이거 직각 한 번도 안 썼어요. 무조건 써야죠. PF 프라임 F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거는 이렇게 직각이라고 할게요. 자, 코사인 정의를 써주면, 자, 코사인 세타는 2 플러스 R 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같다고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해주면, 자, 2R, R제곱 플러스 2R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A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R을 A로 바꾸지 말고 A를 R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서 4A는 1-R이니까 이 A는 2분의 1-R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R 분의 R인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분자 분모 2로 곱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곱해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항시켜주면 역시 좀 계산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고요.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리지법을 써주면 이렇게 3이죠. 자, 이렇게 되고 R이 1이거나 또는 3R 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라서 R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당연히 뭐 R은 양수여야 되고 아까 여기서 봤겠지만 1-R도 그 QF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R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R이 1은 안 돼요. 결론은 R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3번이 되겠네요.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이제 포물선 문제고 29번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28번도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원을 좀 잘 그리기가 힘들죠. 크게.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요한 건 이 원이랑 이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라고 하면 여기가 반지름이라는 거잖아요. R. 이렇게만 적어줘도 뭐 충분하죠. 뭐. 그리고 이제 점 P에서 이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뭐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해주면 H고요. 여기도 R이겠죠? 그리고 이 원이 이 X축이랑 만나는 걸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나 원을 다 그리진 않을게요. 여기가 A고요. 역시나 여기가 R이겠죠? 왜냐면 이 F가 그 원의 중심이었어요. 자, 이게 중심.
그래서 지금 평행한데 길이도 같으니까 지금 사각형 FAPH는 평행사변형이에요. 이걸 찾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P에서 그러니까 내린 H가 여기 나와 있는데 PHF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죠. RR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이런 포물선 문제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돼요. X축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빗변은 R이고요. 여기 길이는 자, R에서 2P를 뺀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세요. 그러니까 R이 큰지 2P가 큰지 모르니까요. 자,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자, H란 자, R의 제곱에서 어차피 절대값 제곱하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아무래도 코사인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수선의 발 내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중점에 떨어져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 HF를 구하려고요. 그럼 그 절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코사인 먼저 적을게요. 코사인은 R분의 2분의 1 HF니까 뭔가 HF를 알면 이 3분의 루트 3이라는 그 조건을 이용해 줄 수가 있겠죠. 자, HF는 여기 삼각형에서 자, 이 빨강색이요. 자, 이 빨강색에서 나오는 빗변의 길이에요. 지금 여기는 H고 여기는 2P죠. 그래서 이 빨강색은 H제곱 플러스 4P제곱이라는 거. H가 이거였으니까 이거는 루트 4PR로 나옵니다. 따라서 R분의 2분의 1 루트 4PR은 R분의 루트 PR이고요. 이 친구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 정리해주면 제곱을 할게요. R제곱분의 PR은 3분의 1이고요. 정리해주면 3P가 R이라는 식을 하나 얻습니다. 자, 두 번째 사각형 APHF 이거거든요. 이거를 APHF라고 적을 걸 그랬네요. 자,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사각형 APHF의 넓이는 자, R의 밑변은 R이겠죠 지금? R 곱하기 높이는 H니까 좀 쉽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R은 3P니까 R 자리에 다 3P를 대입을 할게요. 그럼 8P 제곱이고 6루트 2P가 되겠네요. P 제곱이 되겠네요. 이 54루트 2니까 P 제곱은 9고요. P가 3이고 R은 9가 되겠습니다. P 플러스 R 물어봤으니까 12입니다. 자, 30번은 이제 항상 나오죠. 섞어서 쌍곡선과 타원의 콜라보예요. 자, 일단 쌍곡선은 지금 주축에 대한 정보가 꽤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좌표가 F는 자, C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A제곱이랑 2A제곱을 더해서 만드는 거죠. 3A제곱이니까 C는 루트 3A가 되겠네요. 여기 F는 루트 3A.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겠죠? 자, 수직인 직선이랑 쌍곡선이랑 만나는 걸 찾는 거예요. 이런 건 좌표로 해야겠죠? 쌍곡선이랑 X가 마이너스 루트 3A가 만나는 거니까 쌍곡선에 X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A를 대입을 해주면
3a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이겠죠? 따라서 y 제곱이 4a 제곱이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a. 여기 길이는 2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캐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여기 길이는 2루트 3a가 됩니다. 근데 여기 길이는 아까 2a였으니까 1대 루트 3이죠. 따라서 여기는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6분의 파이예요. 지금 A에서 PF에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지금 H라고 한 건데, 당연히 여기 지금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각도가 6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길이들을 다시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 AF의 길이는 루트 3A에서 A를 뺀 거니까 루트 3 플러스 1 A가 되고요. 여기는 그 절반이죠. 여기는 또 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3 A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길이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타원이라는 게 A랑 F를 초점으로 하고 H를 지나는 타원인 거라 지금 이 빨간색 삼각형 자체가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를 만드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의 장축의 길이. 자, 문제에서 장축의 길이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저 빨간색 삼각형에서 지금 AH랑 HF를 더하는 거니까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1A에다가 2분의 3 루트 3A를 더하는 거고요. 정리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A로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AQ랑 F'Q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Aq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Q도 지금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타원의 정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타원의 정의를 생각해주면, AQ 더하기 FQ가 타원의 장축의 길이죠? 2 플러스 루트 3A라는 거. 자, 두 번째. F'Q도 물어봤으니까, 자, 이 Q는 동시에 그 쌍곡선 위에 있기도 하잖아요? 쌍곡선의 두 초점은 F'이랑 F니까, 이렇게 초록색에서 쌍곡선 정의를 써주면요. F'Q 마이너스 FQ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다. 아까 2A였죠?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변변끼리 더해줘야죠. 그러면 FQ 플러스 F'Q는 AQ 플러스 F'Q는 4 플러스 루트 3A고요. 이게 바로 6 플러스 8 루트 3이다. 따라서 A는 혹시 이거 바로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넘기면 또 이제 계산이 복잡해져가지고 루트 3A가 6이고요. 4A가 8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2루트 3이겠죠. A가 2루트 3이니까 장축의 길이는 4루트 3 플러스 6이 돼서요. P가 6이고 Q가 4가 됩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의 제곱은 36 플러스 16이니까 52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6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기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